오늘은 물가 수준과 구매력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한 국가의 물가 수준이 다른 국가보다 높아질 경우 자국 통화의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어 자국 통화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자동차를 일본에서는 500만 원으로 살 수 있다면 원화의 단위당 구매력은 일본 엔화의 10분의 1에 해당되고 이 구매력으로 평가한 환율은 100엔당 1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물가만 상승하여 자동차 가격이 6천만 원으로 오른다면 원화의 구매력은 일본 엔화의 12분의 1로 떨어지게 되어 구매력으로 평가한 환율이 100엔당 1200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국가의 생산성이 다른 국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경우 자국 통화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한 국가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재화 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절감되어 더 싼 값에 재화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자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으로써 자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환율에 대한 기대가 변하게 되면 자기 실현적 거래에 의해 환율이 변동합니다. 가령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가 환율 상승을 예상할 경우 환율이 오르기 전에 미리 외환을 매입하면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외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실제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주변국의 환율 변동 또한 자국 통화의 가치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경제 부진으로 위안화가 절하될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가 높아지면서 원화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각종 뉴스도 단기 환율 변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례로 대북특사단의 방북 뉴스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됨에 따라 당일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당일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환율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크게 변합니다. 1970년에는 1달러로 3.65마르크나 627리라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가 유로를 공동화폐로 채택하려던 시점인 1998년에는 1달러로 1.76마르크 혹은 1737리라를 살 수 있었죠. 다시 말해 이 기간 동안 달러의 가치는 마르크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 하락한 반면 리라에 대해서는 2배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이처럼 두 환율이 반대의 방향으로 크게 변동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환율 결정 이론을 발전시켰으며 각 이론은 환율을 결정하는 많은 변수 중 특정한 변수를 강조하죠. 여기에서는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가장 단순한 환율 이론을 소개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한 나라의 화폐는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수량의 재화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구매력 평가설이 장기의 환율 결정을 잘 설명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장기 환율 이론의 기본 논리에 대해 알아보죠. 구매력 평가설은 일물일가의 법칙에 입각한 것입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란 어떤 물건의 가격이 어디에서나 같아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르면 누군가 이윤을 차지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 원두의 가격이 댈러스보다 시애틀에서 싸다고 합시다. 이 경우 시애틀에서 커피 원두를 파운드당 4달러에 구입한 다음 댈러스에 가서 5달러에 팔면 파운드당 1달러의 이윤을 남길 수 있죠. 이와 같이 시장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윤을 올리는 거래를 차익거래라고 합니다. 앞의 예에서 사람들이 댈러스와 시애틀의 커피 원두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하면 시애틀에서는 커피 원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댈러스에서는 커피 원두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시애틀에서는 커피 원두의 가격이 상승하고 댈러스에서는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 과정은 두 도시의 커피 원두의 가격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일물일가의 법칙이 어떻게 국제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일본보다 미국에서 1달러로 더 많은 커피를 살 수 있다면 국제 무역업자들은 미국에서 커피를 구입하여 일본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커피를 수출함에 따라 미국에서는 커피 가격이 상승하고 일본에서는 커피 가격이 하락합니다. 반대로 미국보다 일본에서 같은 1달러로 커피를 더 많이 살 수 있다면 국제 무역업자들은 일본에서 커피를 구입하여 미국 시장에 판매할 것입니다. 만약 커피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면 미국의 커피 가격은 하락하고 일본의 커피 가격은 상승하죠. 결국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라 주어진 1달러로 구입할 수 있는 커피의 양은 어떤 나라에서나 같아져야 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구매력 평가설로 이어집니다.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한 나라의 화폐는 어떤 나라에서나 구매력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미국 달러는 미국에서나 일본에서나 똑같은 양의 물건을 살 수 있어야 하며 일본엔 역시 일본에서나 미국에서나 동일한 양의 재화를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론의 명칭 자체가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줍니다. parity는 동등성을 뜻하며 purchasing power는 구매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purchasing power parity는 모든 나라 화폐의 한 단위가 어떤 나라에서나 동일한 실질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패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